여러분, 이제 곧 새해인데요. 2024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내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새해의 첫 시작인 1월 1일에는 이것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지켜야 할 것들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해의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이것들을 꼭 드시고 해보세요. 더하여 1일 정초가 오기 전 꼭 버려야 할 것들도 전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새해 맞이를 위해 준비하면 내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는 1월 1일은 정말 중요한데요. 매해의 첫 시작이자 이날 어떻게 하느냐가 운의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해의 첫날인 1일은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에 무엇보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한 해 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여 과거부터 매년 새해가 되면 무조건 지키셨던 것이지요. 특히 금전운을 위해서는 이것들을 지키셔서 내년 한 해의 번영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월 1일은 우리가 먹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첫 끼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첫 끼는 한 해의 첫 시작으로 먹는 만큼 한 해의 식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날은 양력으로 1월 1일이고 달력을 살펴봐도 양력 1월 1일이 새해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를 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새해에 굶으면 1년 내내 굶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식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식복은 요즘에는 재물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설날에 챙겨 먹는 것처럼 떡국을 꼭 챙겨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날은 따뜻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날 새로 지은 따뜻한 흰 쌀밥이 좋은데요. 쌀은 예로부터 풍요를 상징해 왔고 풍족한 인생을 의미하지요. 그러니 이날 아침은 따뜻하게 새로운 쌀밥을 비롯하여 새로 만든 반찬들을 밥상에 올려보세요. 이때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절대 오래된 밥이나 국 또는 반찬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날 먹고 남은 반찬이나 음식은 모두 버리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마지막 날에는 먹을 만큼만 양을 조절하여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새 음식을 드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과 함께 모여 따뜻한 새 음식을 먹게 되면 1년 내내 불화가 생기지 않으며 식복과 재물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옷차림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1월 1일에는 어제 입었던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새해에는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하고 기분 좋은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부자들은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 이유는 옷은 바로 번영을 상징하고 내 위치를 나타내주는 명예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옛날에는 새해에 설빔을 입었는데요. 이 옷은 새로 산 옷이 아닌 새로 꺼내어 입는 옷입니다. 원래 입던 옷이어도 깨끗이 세탁하여 보관해둔 옷을 새롭게 꺼내서 입는 것이지요. 이렇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은 부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한 해의 운을 새롭고 좋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지난해 묵은 운 나쁜 운은 모두 날려버리고 새로운 운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1월 1일 새해의 첫날에는 무조건 깨끗하게 세탁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옷 중에서도 구멍이 나거나 너무 오래되어 해지거나 변색된 옷은 꼭 피해 주세요. 예로부터 구멍이 난 옷, 기능이 다한 옷들은 운을 침체되게 만든다고 하였지요. 특히 구멍이 난 옷을 입으면 돈이 샌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 첫날에는 깔끔하게 세탁된 좋은 옷을 입어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한 해의 명예와 번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해의 금전운을 위한다면 돈을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의 철칙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돈은 써야 할 곳에 써야 하고 헛돈을 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1일에는 절대 헛돈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의 모든 재물복이 다 나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바뀌면서 돈이 들어갈 일들이 생기는데요. 물론 써야 할 돈은 써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낭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큰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다음날, 다다음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내가 이 큰 돈을 쓰는 것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나 식료품을 사는 것처럼 작은 돈을 필요한 곳에 건네주는 것은 오히려 재물복을 받을 행동이니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1월 1일에 낭비나 사치로 인하여 헛돈을 쓰게 되면 한 해 내내 금전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꼭 명심하세요. 가능한 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날 한다면 정말 도움되는 곳, 너무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1월 1일에는 절대 대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청소를 하게 되면 소란스러워지는 것인데요. 정초부터 큰 소리가 나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청소를 하게 되면 물건들을 치우고 버리게 되는데요. 1일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면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 출발을 하겠다고 새해 첫날부터 크게 청소를 하거나 다 버려야겠다는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1일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1월 1일 전에 다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고 만약 이때 정리하지 못했다면 1월 새해 첫날을 피해서 다음날 버리거나 교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꼭 버려야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들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설날에는 무엇이든 버리지 않는 것이 좋지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처럼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버려야겠지만 당장 버리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쓰레기들은 하루만 참으시고 다음날 기다렸다가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정초에 무언가를 버리는 것은 복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1일은 첫날이라 버리는 것에 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버려야 할 물건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영상을 1일 전에 보게 된다면 꼭 정리해 주시고 1일 날 보게 된다면 그 다음날 버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의 시작을 깨끗한 기분 속에서 시작할 수 있지요. 먼저 안 쓰는 소품들은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게처럼 많은 소품으로 장식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과는 거리가 먼 집일수록 여러 소품과 잡동사니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대부분 특가로 나와서 저렴하여서 모아둔 물건들이나 다이소 등에 가서 예뻐 보여서 1,000원, 2,000원의 물건들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격이 좋다 보니 잡동사니나 예뻐 보이는 소품들을 하나둘씩 사 모으면 집안 정리도 잘 되지 않고 기운의 순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이런 물건들을 자꾸 모으다 보면
집안 여기저기에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들을 모아서 수납장 등에 수납하면 괜찮겠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 밖으로 나오다 보면 집이 더 정리가 되지 않고 점점 갈수록 집이 좁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파나 소품들은 처음에는 귀여워서 예뻐서 사다 보니 쌓이고 쌓이게 되지요. 이럴 때 충동 구매나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상품들을 소비하는 것은 꼭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 새해 첫날에는 낭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그만큼 소비에 있어서 통제를 할 줄 알아야 금전 흐름도 나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하나를 더 준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사서 집안에 두고 공간을 채워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씩만 사서 사용하는 것이 집안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싸다고 무작정 사게 되면 나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지요. 언젠간 쓰겠지 그러니까 사야지 이런 마음을 꼭 경계해 주셔서 소비를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장식품의 경우에는 집안을 꾸미는 용도이다 보니 많아지면 집안이 정신없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는 예쁘게 배치를 해놓으니 괜찮은 것이지요. 그러나 집에 너무 많은 장식품이 있다면 집이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하거나 버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날짜에 맞춰 버려주세요. 그리고 현관이나 화장실 발매트를 교체해 주면 좋은데요. 1월 1일을 피해서 교체하시는 것이 좋고 1월 1일 전에 바꾸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먼저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고 불리우며 이곳의 인테리어는 방문객에게 첫인상을 남깁니다. 그런데 모든 운은 현관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운이라는 방문객에게도 내 집에 첫인상을 주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공간에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발매트는 그 기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사실 그냥 발매트들을 두었다가도 교체 시기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세탁하지도 않고 교체하지도 않은 채 두는 것은 집안의 위생과 청결에도 좋지 못합니다. 현관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둔 발매트도 마찬가지이지요. 특히 이 매트가 뽀송하지 않고 습하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가급적 뽀송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고 이물질이 묻는 것을 감안하여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매분기마다는 교체나 세탁을 꼭 해주셔서 물건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 진한 달력이나 다이어리는 꼭 버려야 합니다. 달력과 다이어리는 돈복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는 것만이 효율적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보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얼만큼 시간이 들지 예상 시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일들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무엇보다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은 돈과 시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때 전년도의 달력과 다이어리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전의 달력과 다이어리는 사용 용도를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지도 않을 것이라면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 새 출발과 같은 시기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면 그것은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도 절대 함부로 여기저기 놓아서는 좋지 못합니다.
잘 정리해서 책장이나 수납장에 넣어 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집안에 다이어리나 플래너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이어리 쓰기가 귀찮다고 한다면 달력이나 메모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할 일들을 적어 두시고 했던 일들을 적어서 내가 이전에 뭘 했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지 않게 되면 잊게 되는 경우가 참 많고 계획 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쌀입니다. 쌀은 습한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고 습해진 것이 있다면 꼭 버려주어야 합니다. 쌀은 예로부터 재물운과 연관이 깊습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쌀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그의 풍족함을 결정하곤 했지요. 집안의 재물운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독과 쌀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쌀독에 있는 쌀이 잘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비워지는 시기가 됐다면 미리미리 다시 채워두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우리가 적정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쌀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소금 단지를 두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때 교체를 하면 좋습니다. 1월 1일은 당연히 제외하셔야 하고요. 12월 31일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소금 단지에 담아둔 소금 중 습한 소금이 있다면 그것은 꼭 교체해주고 버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난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면 새롭게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액땜 효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정적 기운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 것이 좋고 습해졌다면 그 소금은 꼭 버려주거나 청소할 때 사용하고 뽀송뽀송한 원형태의 소금을 잘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버리는 것 교체해주는 것은 1월 1일 날 버려서는 안 되고 그 전이나 그 후에야 해야 합니다. 1일새의 정초에 버리는 것은 오늘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정리할 물건 버려야 할 물건은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1월 1일 날은 절대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날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나간다고 하셨지요. 특히 1일은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날인 만큼 복이 나갈 말은 그 무엇이라도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날은 화가 나도 좀 참으시고 그냥 넘겨주는 것이 내 한 해의 복을 부르는 일입니다. 이날은 상대에게도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이 좋고 운이 나갈 말은 그 무엇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은 작은 것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하고 말에서 옵니다. 그러니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복을 만들고 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